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질문을 보통 학생들이 많이 해요. 그 중에서 오늘 또 상담을 해달라고 학생분들이 요청을 했어요. 비대면 수업 학생들이.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흔하게 이제 실수할 만하고 초반에 공부할 때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친구 목소리를 좀 이렇게 하울링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좋게 들리지는 않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주제에 대해서 공식 홈페이지 먼저 보고 구글링하고 유튜브 찾아보고 근데 뭔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유튜브나 구글을 찾아보면 예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 예제 있잖아요. 너무 제 목소리가 커서 여기서 자를게요. 일단 보면은 스스로 응용을 못하는 느낌, 그리고 결국은 뭔가 예제 의존하는 느낌 하면서 엄청 이게 실제 이게 수업은 아니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 도와주는 그 과정에서 어제 상담한 내용인데요. 이 이후에도 사실 많은 내용들이 나오긴 해요. 이 분량이 1시간 반 정도 제가 학생들을 도와줬으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예제에 의존한 느낌, 응용을 못하는 느낌, 이거를 되게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많은 친구들이 겪는 이제 일반적인 문제예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자료가 엄청 많아요. 자료가 엄청 많고 그 자료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자료가 예를 들어 기초 자료냐, 그리고 그 기초가 되게 많이 보편화된 기술이냐.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iOS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현재 많죠. 또는 웹 기술 같은 경우도 개발자가 많죠. 근데 웹 기술이면 다 똑같냐? 아니에요. 클래식이냐 아니면 요즘 트렌드냐를 분석을 하셔야죠. 요즘 좀 만약에 핫해지고 있는 기술이다 라고 하면은 그 관련 자료들이 많이 없어요. 그 대신에 좀 새로운 기술이라도 볼 줄 아는 전문가들이 주로 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자료들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어려운 정보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고, 고급 정보일수록. 반대로 이제 뭐 기본 자료, 그냥 기초 자료다라고 기초 자료인데 이게 이 플랫폼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어. 그렇게 되는 자료들은 사실은 좀 자료의 신뢰도가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자료는 너무 훌륭한데 어떤 자료들은 서칭을 해보고 잘 된다고 하는데 돌려보면 동작도 안 해. 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친구도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이게 100번 중에 10번도 안 되는 거예요. 응용해서 작품을 녹이고 싶어도. 물론 이제 이거는 이 친구 나름대로 제가 코멘트는 이 친구의 성격적인 부분에 의한 코멘트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무언가를 할 때, 이렇게 성실한 학생이긴 하지만 무언가를 하나 할 때, 그게 안 풀리면은 그 다음 걸로 안 넘어가는 성격이에요. 자, 보통 이런 걸 하실 때 리스트업을 하셔야 돼요. 이건 물론 이건 제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개발자들마다 고수분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제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현업에도 자주 하는 방식인데 보통 이제 할 일을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근데 10개를 리스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우선순위 높은 거를 이제 먼저 하죠. 근데 그게 너무 어렵고 잘 안 풀려. 예제를 여러 개를 서칭해봐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자료가 있거나 좀 애매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저는 우선순위 2번, 3번이나 단순 작업을 먼저 합니다. 자, 단순 작업을 먼저 찾아서 하려면 리스트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무슨 작업을 해야 될지 대략적인 리스트업 필수. 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예제들을 단순화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순 작업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복잡한 작업이 자연스럽게 풀릴 때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만 믿고 의존하기에는 조금 아쉬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제들을 단순화해라 라는 거죠. 서칭한 예제들을 단순화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보통 예제들이 그 실제 동작하는 시나리오나 그 예제를 작성하는 사람들의 그 시나리오 또는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가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제가 나한테 필요한 건 한 3줄 정도야. 3줄 정도의 라인의 그 핵심 내용인데 실제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막 2페이지 뭐 또는 뭐 한 막 20줄, 30줄, 40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많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한계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나는 초보고 이 자료는 내가 처음 찾아보는 자료인데 그 자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 사실 어렵거든요, 되게. 어떤지 모르는데 내가 그 부수적인 내용까지 다 알려면 기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초보들은 기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외적인 내용들을 해석을 못해서 그 외적인 내용들까지 그러니까 핵심 부분을 꾸며주기 위한 또는 동작시키기 위한 예제들을 분석을 해야만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일이 2배로 늘고 그리고 그렇게 분석한다고 한들 그 소스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제들을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 설명들을 대략적으로 본 다음에 각각의 라인별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대략적인 서칭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왜 이런 예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 검색이 필요해서 핵심 부분 그 소스만 일단 빼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차 검증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교차 검증을 통해서 분리하기. 그러니까 교차 검증을 한다는 건 같은 작업을 하는데 비슷한 예제가 양쪽에 있어요. 블로그 2개의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포스팅에 여러 개 뭐 자료들이 2개,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딱 얘기하는 애들이 딱 여러 자료 보다 보면 보여요. 그 정도만 딱 그 이해하시는 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잘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작업을 하실 때 또 이제 새로운 친구의 또 이제 장애 상황이 나왔어요. 그건 제가 한번 잠깐 영상 좀 멈추고. 저 고민은 아닌데요. 네네. 팀장님께서 네네. 과제를 내주실 때 상속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오라고 하셨어요. 그게 이제 필수라고는 그때 그 수업에는 좀 빠졌어요. 이 부분은 쓸데없는 부분이 좀 들어간 거고요. 이거 말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 말고, 이제 조금 뒤로 다시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걸 직접 해보면 이제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한번 2차 네 아무튼 그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현이 맨날 옆모습 보다가 이제 앞모습 보니까 좀 어색하네. 아무튼 그 다음에 태희님 얘기해 보실래요? 네, 저도 그 아까 인감님이랑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네네. 좀 지금 4주차 과제를 아직 잘 못하고 있는데 네네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과제예요. 네, 클래스랑 상속에 대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이게 클래스고 이게 상속이다 해서 네네.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네네. 사실 이제 제가 뭐를 모르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자, 자신이 뭘 모르는지 모르는 상황. 자, 이런 장애를 겪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뭘 모르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분명 클래스를 배웠는데 영상을 보고 이해를 대략 한 것 같은데 내가 시작을 하려니까 소스가 어디서부터 짜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장애를 겪는 상황은 어떤 경우냐면 보통은 이제 보통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한 번에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단순 작업 리스트업을 하는 거랑 그 비슷한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긴 한데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상황이 보통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 할 때. 근데 그런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 쪼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를 이제 한다고 하면 이제 클래스를 첫 번째
클래스란 무엇인가 뭐 이런 정의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선언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 뉴라는 이제 호출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도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 적재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질문이 하나씩 이렇게 늘죠. 그리고 단순하게 그 다음에 선언해서 그냥 사용해보기도 해봐. 그러면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이걸 확인을 해야죠.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뭐 집 관리를 뭐 한다고 하면은 창틀도 한 번씩 닦고, 문틈도 따로 닦고, 바닥도 바닥 나름대로 다 닦고, 이래야 집이 깔끔해지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는 게 많은데, 이제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저 정도 이해면 되겠네 싶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그냥 되지 않는다.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래서 하나하나 질문을 해결하면서 이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저런 경우가 이제 4주차 때 이제 많이 겪는데,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는 내가 소스를 위해서부터 한 줄 한 줄씩 짜나가는 경우라면, 클래스 같은 경우는 객체 지향이니까 좀 더 크게 봐야 되거든요. 상황을 좀 먼 시점에서 이렇게 크게 작품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때 많이 오는 그런 그 증상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이런 상황 극복을 해버릇해야 안드로이드 같은 이제 정말 큰 플랫폼으로 갔을 때 훨씬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화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아는 것들 중에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좀 명확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런 질문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클래스로 작업을 하려면 내가 뭘 모르는지부터 먼저 리스트업을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뭘 모르는지 모르기가 힘든 게, 아마 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만들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과제의 최종 목표는 이제 상속을 잘 다루고 이제 클래스의 특징들을 잘 다루는 건데, 그러면은 처음부터 상속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클래스부터 선언해보고, 또는 클래스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내가 메모리 호출해서 사용을 해보는 걸 먼저 해봐요. 그래서, 대략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구나가 명확해지면 그 다음 스텝으로 하나씩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훈련이 돼야 되는데, 초보분들은 한 번에 뭔가 다 하려고 그래요. 왜? 유튜브나 여러 곳에서 보면 한 번에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분들은 많이 그 작업을 해봤거나 준비를 사전에 해본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이제 가정하고 우리가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쭉쭉 그냥 짜지는 언어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숙련된 언어라도 단순 작업에서는 뭐 쭉쭉 짜질 수는 있지만, 보통 이제 복잡한 상황은 생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쭉쭉 짜내려고 하는 경우는 둘 중 하나죠. 보통은 되게 단순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 플랫폼을 되게 오래 했고, 그런 유사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해봐서, 그 비슷한 형질의 작업도 막 금방금방 하는 경우, 그렇지만 구조가 좀 독특하다거나, 이제 기존에 접해보지 못한 구조면 대부분 설계도 하고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짭니다. 사실 제가 늘 프로그래밍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프로그래밍의 본질은 개발을 잘하는 것은 그냥 코딩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사고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이 훨씬 강하고, 그 코딩은 내가 짜놓은 구조적인 측면을 채워 넣는 이제 실질적인 이제 자재 같은 느낌이지, 건축으로 따지면 건축 설계에 맞춰서 이 자재들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잖아요. 물론 자재도 중요하고 실제 엔지니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야 그게 지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무게를 견디고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계산하는 거는 사실 프로그래머들이 굉장히 잘해야 하지만 숙련도가 쌓아지기 어렵고 좀 어려운 영역이긴 하죠. 그래서 경력자라고 해서 설계를 다 잘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특정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잘 못하는 현업 개발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굉장히 발전시켜야 되는데, 보통 이제 팀노바에서는 그런 사고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아무튼 이런 장애사항이 되게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보통 초보자분들이 많이 겪는 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런 디테일을 한 번씩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뭐 사실 이런 가끔 이제 이런 노하우들을 그냥 공개해도 되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뭘 막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사실 제가 가진 뭐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나 학생 코칭하기 위한 디테일들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질문한 학생들이 다른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한꺼번에 이거 좀 쓰고 얘기할게요.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하나 해결하라. 그리고 겸손해라. 일단 초보자는 무조건 겸손한 게 짱이에요. 그래야 내가 모른다는 걸 가정하고 초보자스럽게 봐야지 막 전문가스럽게 그냥 한 번에 쭉쭉쭉쭉 보려고 하면 절대 안 짜지니까 일단 처음에는 좀 겸손하게 하나하나 내가 모르는 것부터 해결을 해나가시는 방식이 제일 빨라요. 보통 아무튼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학생들 코칭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마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